그래가지고 유튜브들이 되게 요리 유튜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 집에서 혼자. 아,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 이것도 저도 이 사람 거 보거든요. 오늘은 폐가 사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기농하고 싶어 하나 봐요. 저도 기농하고 싶은데 기농이 힘들어서 못하고 있는데, 집을 사가지고 내 집을 사고 내 폐가를 고쳐서라도 내 집,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을 갖는 거. 이건 다 뭐와 연관이 있냐? 부동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는구나. 아, 되게 많이 뭔가 만들어 먹는구나. 도전 의식들이 되게 강하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찐사랑을 찾는구나. 음식. 저는 뭐를 검색해 봤냐면 청량 마요소. 뿌링클을 만들어 먹는데 뿌링클을 시켜 먹었는데 뿌링클 소스가 부족했었어요. 선인장이 뿌려졌고. 제 유튜브입니다. 구독해 주세요. 자, 여기에서 요리 쳐볼게요. 트렌드 알려면 그거 있다. 그래서 그거 먹어보고 맛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요새 무슨 치킨집에서 청양 마요가 나왔다면서요. 청양 마요 치킨 나왔는데 그게 또 엄청 유행이던데. 그래가지고 청양 마요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한번 만들어 먹어볼까 싶어가지고 검색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이런 거 후기. 맞아 내가 후기 치킨 후기 한번 쳐볼게요. 요새 사람들이 맨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어가지고 치킨 후기를 엄청 많이 시켜요. 그럼 이런 걸 보면은 또 뭘 알 수 있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요새 무슨 치킨 많이 먹는데 이런 거. 그러면은 또 그것도 알 수 있어요. 치킨을 그 집 거를 왜 그렇게 많이 먹냐라는 거죠. 한때는 뿌링클이 미친듯이 제 유행을 좀 늦게 타요. 그래서 뿌링클을 지금 꽂혔는데 뿌링클이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가루가 같거든요. 요새는 사실 이 짜파 치킨이 나와서 엄청 리뷰가 있는데 후기는 저도 아직 못 먹어봤는데 콘듀 치킨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콘듀 치킨도 아무튼 그 가루 시즈닝의 그런 서막을 알렸던 또래오래의 메뉴들이죠. 뭐 이런 거 후기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요새 어떤 거 관심 있느냐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맥주집을 보고서를 쓸 거야. 그러면 맥주 후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맥주 후기 이런 거 이런 거야 열심히 해요. 아주 사람들이. 사실 저도 공부보다는 유튜브가 요새 재밌는데 자기가 재밌어하는 거는 엄청 열심히 하나 봐요. 유튜버 보면 막 리뷰 이런 거 나오잖아. 이런 거. 그런 것도 역시 재료에 보고서나 이런 제안서에다가 짤막짤막 이런 영상들 넣어주면은 퀄리티도 좋고 재밌어 하면서 집중도도 확 높일 수 있습니다. 자, 3교시입니다. 어때요? 오늘 수업 굉장히 흥미롭죠? 근데 이게 교재에 있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학습적인 내용들은 이론적인 배경들은 분명히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메뉴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해서 만들어내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공부는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 틀이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메뉴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번 주차에 배워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앞서서 제가 자료조사한 거를 선배 걸 하나 보여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사들을 해 나가야 되는지도 알려줬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맥주만 샘플로 보여줘서
혹시 그러면은 주류만 해야 되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음식에 관련된 친구 것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말을 했다시피 그 본인들이 좋아하는 걸로 하세요. 본인들도 좋아하고 소비자들도 좋아할 것 같은 걸 찾아내는 거, 아이템들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샐러드랑 샌드위치 가게를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될 것 같아요. 왜 될 것 같냐면, 일단 요새는 진짜 헬리니, 헬창, 굉장히 이런 새로운 단어, 신조어들이 나타날 정도로 헬스에 관련된 거, 사람들이 자기의 운동을 통해서 자기 몸을 과시하는, 예전에 SNS에는 주로 다 먹는 것만 찍었잖아요. 근데 이제 먹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즉 그거는 완전히 지금 픽스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새롭게 또 등장한 게 점점점 자기 몸을 가꿔서 그런 것들을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를 하는 트렌드들이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 관리하는 여자, 이런 것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 식품들도 맛있게 먹는 거가 관심이 높아졌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판매하고 있는 가게들이 많이 없어요. 주로 제 친한 헬스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냉동 제품들을 먹죠. 근데 냉동 제품들만 먹다 보면은 가끔 맛있는 거 먹고 싶죠. 하지만 나는 헬스 엄청 열심히 해야 되니까 아까워서 못 먹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아니면 뭐 20대 서울에서는요, 여대 앞에서 샐러드 가게가 엄청 붐인데, 모르겠어요. 샐러드를 안 사 먹나 봐. 샐러드 가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산에도 그런 거 하나 생기면 잘 되겠다 싶은 게 있어요. 저도 샐러드를 좋아하기도 하고, 왠지 사실 실질적으로 되게 건강하진 않지만 느낌적인 느낌으로 건강한 것만 같은 느낌?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저거 잘 될 것 같던데 라고 생각하는 아이템들이 있을 거잖아요. 하나씩은.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파헤쳐 보는 재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친구는 맥주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맥주 했고, 이 친구는 떡볶이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본인들이 떡볶이에 대한 거를 한번 장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해서 떡볶이로 포커스를 잡았다고 합니다. 사업 채택 이후 입지 계획, 설비 및 인테리어, 수익과 비용, 마케팅 전략인데요.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거는 서론의 내용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맥주집을 왜 해야 되는지, 할만한지, 이 시장 충분한지, 고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 맥주를 사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서론이었고, 이거는 이제 다음 주차에 진행이 될 건데, 조금 맛보기로만 보여준다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건 사업 채택 이유가 되겠다. 그쵸? 서론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업 채택 이유를 보는데, 이 친구는 외식 사업의 동향에 따른 사업 채택을 했어요. 혼자 외식 시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 1위는 패스트푸드로 조사되었으며, 한식, 김밥, 분식류, 중식, 제과제빵류 순으로 조사가 된다. 혼자 외식하기 편한 음식점은 패스트푸드나 김밥, 분식 음식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혼자 외식하기 불편한 음식점은 서양식이 1위로 조사되었으며 주점, 한식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잘못된 것도 있어요. 뭐가 잘못됐게요? 알아맞혀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친구가 뭘 얘기하고 싶었는지는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 수 있겠죠? 여기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혼자. 근데 왜 혼자 먹어? 이 보고서만 보면 그렇죠. 왜 혼자 먹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앞에 나와줘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1인 가구 증가예요. 만약에 이 보고서를 안산으로 기반으로 한다면 나는 어떤 거를 서론으로 더 깔았어야 됐냐? 안산의 인구 동향 실태, 아니면 인구 보고서. 그 안산시에 들어가면 있어요. 안산시청에 들어가면. 그래서 1인 가구가 몇 가구인지,
2인 가구가 몇 가구인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딱 보면 1인 가구가 수치가 엄청 높잖아요. 1인 가구가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부동산에서 이제 통계청에서 나타나는 거. 1인 가구의 현황. 이건 주로 어디서 하냐면 집은 어디서 구하죠? 그러면 직방에서 구하죠. 직방 같은 경우에 이런 트렌드를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거 봤는데 안산의 어느 지역에는 1인 가구들이 엄청 많다. 근데 나는 딱 거기에다가 장사할 거야 라고 하면 얘는 컨셉이 1인 가구에 대한 거구나, 1인 가구를 타겟층을 하고 있구나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혼자 외식시 좋은 거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됐는데 이 친구는 그게 빠졌어요. 네.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그 이야기가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서론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충분히 그럴만하구나 라고 하는 밑밥을 깔아줘야 되는데 이 친구 밑밥 없이 갑자기 1인 가구는 이렇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실수할 수 있어서 먼저 같이 짚어드렸어요. 조사해봤더니 그래서 1인 가구가 많고 1인 가구가 요새 주로 외식을 하고, 즉 외식을 한다라는 거는 소비층이다. 소비를 많이 하는 층이다. 그래서 1인 가구의 판매를 타겟으로 하는 가게들이 외식업체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 성공을 하는 가게들은 주로 그렇다. 그래서 나는 1인 가구를 타겟층을 할 건데, 그래서 1등은 패스트푸드, 2등은 한식, 3등이 김밥, 4등이 중식, 5등이 제과제빵류다 이더라. 그런데 요새 나홀로만 하면 안 되는데, 그쵸?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1인 가구들도 많고요. 또 나 홀로 열풍, 이때 막 그게 생겼어요. 혼밥이라는 단어들이 나왔죠. 자, 반외식의 다양화. 이 반외식의 다양화 뭔지 아세요? 배달해 먹는 거예요. 반외식. 외식이라고 한다라는 단어는요, 집 밖에를 써서 집에 나가서 사 먹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 있으면서 요리를 직접 해 먹지 않아요. 집에서 배달해 먹는 거를 반외식의 다양화라고 해요. 반외식의 다양화는 배달해 먹는 것도 있고, 그리고 즉석조리식품일 수도 있고, 편의점 음식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 밑에 보시면 패스트 프리미엄이 있어요. 빠르겠지만 빠르면서도 근데 막 싸구려 음식을 먹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패스트 프리미엄의 가장 선두적인 브랜드 하나 말해주자면 고봉민 김밥. 빠르게 먹는 김밥인데 더 프리미엄을 붙였어요. 거의 김밥 한 줄에 3,800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모던 한식의 리프팅. 이때부터 한식이 되게 각광받았었어요. K푸드라고 하는 것들이 국내에서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건데 이제 K팝, K푸드 이러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들을 방탄소년단들이 먹는 그런 음식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외에서 입지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한식이 이렇게 평가됐었죠. 이렇게 2017년도에 외식의 트렌드들을 쭉 나열을 했고요. 그리고 2015년, 16년에 거시환경 변화. 거시환경 변화 같은 경우는 이게 2017년 자료 보고서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15, 16년에 이런 시장이었고 2017년에 이런 열풍 트렌드일 건데, 그래서 그거를 보자면 여기에서 핵심적인 거를 소비 가치를 어디다 두냐라는 걸 분석했다라는 거예요. 왼쪽에 2015, 2016 거시환경 변화 같은 경우는 통계청에서 되게 많이 자료를 갖고 올 수 있어요. 여기서 잘 보이시죠? 경제환경,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지속이 되면서 자기 지향성, 경험 지향성, 현재 지향성 소비가 증가된다. 현재 지향성 소비 증가 무슨 단어 생각나지 않아요? 욜로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맛있게 먹고 즐기자. 자, 가성비를 저가격이 아닌 높은 가치로 인식한다. 가성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때 있었지만 그때 많이 사용을 했죠. 내가 저렴하지만
막 맛이 없어도 참지 않아요. 맛이 있으면서도 저렴한 거. 가성비를 되게 많이 생각한다. 그게 바로 가성비를 저가격이 아닌 높은 가치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욜로 라이프 나왔네요. B 플러스 프리미엄. 자, 인구 통계 1인 가구의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구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 시대가 열렸어요. 자, 1 이코노미 언론어라고 언론어는 혼자 살아가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이야기하는 신조어예요. 산업기술, 인간지향적 첨단기술, 소비자 지향적 플랫폼 발달. 캄테크는 뭐냐면 핸드폰만 있었었는데 이제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그것도 에어팟이 등장하고요. 애플워치가 등장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등장하면서부터 이런 것들 컴테크라고 하는데 컴퓨터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그런 테크놀로지의 기술들이 접목되는 것을 컴테크라고 합니다. 자, 유통환경은 공유경제의 커뮤니즘과 020 솔루션을 결합한 모바일 온디맨드 서비스다. 컨슈머토피아. 여기 그러면서 이제 유통환경에서 뭐가 가장 2017년 전에 많이 했냐면 그거 새벽 배송. 공유경제라고도 있고 새벽 배송이 막 새벽에 시켜도 막 배달해주고 이런 거. 사회 문화, 경험을 사는 소비자, 공동체 문화를 대체하는 개인주의 시대. 경험 이즈 본드, 각자 도생이다 라는 건데 경험 이즈 본드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경험을 사는 소비자 그거다. 요새 어플에서 하루 막 배우는 거 있거든요. 1일 체험. 에어비앤비에 가면은 에어비앤비에 1일 여행 가가지고 뭐 체험하는 거 저는 되게 획기적이다라고 생각한 게 그거 있는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생긴 남자가 서울의 도심의 카페를 같이 투어해주는 상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얼굴 잘생김을 파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봤을 때 좋은 카페들을 경험을 판매하는 거죠. 그거를 같이 경험을 쉐어하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굉장하죠? 이제 각자 도생은 뭐냐면 내가 혼자 친구들이랑 막 이런 거 시간이랑 뭐 안 맞아 못 가. 그럼 가지 말자가 아니라 나는 그날 카페 가고 싶은데 그럼 거기에서 그 상품을 구매해서 그분이랑 같이 가는 거죠. 각자 도생.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16년에는 이런 환경이었고 2017년에는 외식 트렌드들이 이런 게 있더라. 검색어들로 되게 많이 나타나요. 나홀로, 반외식, 뭐 이런 거, 패스트 프리미엄. 이런 거는 아까 트렌드 분석한 단어들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갑자기 어느 날 진짜 우리 요새 신조로 갑툭튀? 갑자기 튀어나오진 않아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업그레이드 아니면 파생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보면 소비자들은 편리한 거랑 가성비, 다양성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편리하고 가성비고 다양한 걸 판매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외식산업 동향에 따른 사업 채택, 나홀로 열풍, 반외식의 다양화. 앞에서 얘기한 거를 조금 이미지적으로 표현했는데 저 같으면은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지만 내용은 좋아요. 내용. 나홀로 열풍에서 이런 거가 있고 이런 거가 있고 해서 그래서 패스트 프리엄 있고 모던 한식의 리부팅이 있고 그래서 그때도 발표하면서도 제가 그래서 근데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왜 떡볶이인데를 말하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빠졌어요. 자, 나홀로 열풍이고 반외식의 다양화가 되고 프리미엄
패스트 프리미엄이 됐고 모던한식의 리부팅이 됐고 그래서 왜 떡볶이인지는 지금도 모르겠다. 만약에 이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나 홀로 열풍에서 떡볶이가 뭐가 있을까요? 아, 요새 그거 있더라. 세트가 있어요. 세트인데 우리나라는 진짜 이거는 시초에 김떡순? 김떡 뭔지 알죠? 김밥 떡볶이 순대 이게 하나의 메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메뉴가 왜 나왔겠어요? 1인인데 다 먹어보고 싶은 거야. 김떡순 그런 거 예시를 해줬어야지. 나홀로 열풍에서 그래서 그런 게 뭐 있다. 여기서 이렇게 그러고 자, 반 외식의 다양화인데 이게 반 외식의 다양 예전에는 나가서 친구들이랑 떡볶이 사 먹으러 갔는데 요새는 배달을 시켜 먹는 거. 배달 시켜 먹는 떡볶이 중에서 트렌드 잡혔던 거 있었죠. 엽떡 그런 거. 패스트 프리미엄은 떡볶이집이 뭐가 있을까? 아, 전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떡볶이가 옛날에는 되게 저렴한 음식이었는데 그거 스토브 리브 열정 분 떡볶이 가게인데 얼마 전에 종영한 그 야구 드라마도 스폰해가지고 유명해진 그 엄청 긴 오징어 튀김 거기에 심지어 나홀로 세트인데 가격이 17,000원이더라고요. 떡볶이가 이제 더 이상 싼 음식이 아니게 돼버린 거. 그런 걸 잠깐 보여주고. 그러니까 모던한식의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떡볶이가 되게 저렴한 길거리 음식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배달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요새는 막 어떤 게 있지? 스토리리브 그 오징어 엄청 큰 거. 청년다방 있겠구나. 청년다방 같은 경우에 떡볶이를 이렇게 메뉴로 해서 뭐 10,000몇천원짜리 뭐 이런 거 세계화 중국 시장에 뭐 진출 뭐 이런 거를 기사를 줬더니 그래서 이런 소비의 성향들을 빗대어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떡볶이 시장이더라 라는 거를 한 다음에 이게 진행이 됐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실수하지 않길 바라며 자, 그래서 이렇게 외식산업 동향에 따른 사업 재택해서 이렇게 떡볶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아마 검색을 해봐서 되게 유명한 떡볶이 집들인 것 같아요. 서울 길동 드럼통 팩토리의 불고기 떡볶이 한 번도 안 먹어봤고 성신여대 레드페퍼의 파자 떡볶이도 안 먹어봤고 논현동 슈퍼집의 마늘 떡볶이도 안 먹어봤는데 저 떡볶이 되게 좋아하는데 떡볶이를 엄청 그렇지 않는데 나 같으면 여기다가 뭐 넣었을 것 같냐면 두끼 떡볶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두끼 떡볶이가 아주 자랑스럽게 안산에서 처음 시작된 프랜차이즈예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진출해서 성공을 했고 매장이 뭐 100호가 돌파했다고 했나? 엄청 큰 성장을 하죠. 이제 떡볶이가 뷔페로까지 먹는 그런 시대가 도달했다라는 거. 뭐 이런 거 보여주면은 떡볶이 사업이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를 보여줬으면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되는데 이게 보고서나 제안서를 보는 사람이 저기 유명해?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아주 곤란한 상황이 일어나니까 이런 거를 예시를 줄 때는 누가 봐도 맞아 거기 진짜 장사 잘 되더라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은 좀 좋은 예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떡볶이를 하던 김밥을 하던 어떤 메뉴를 설정을 하던 되게 잘 되는 베스트의 메뉴들을 몇 개를 보여주는 게 그쪽 시장도 그만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좀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친구 보고서의 서론이었어요. 조금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당연하죠. 학생들이었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학년이었고 똑같은 수준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분석하는 걸 몰랐었고 그냥 관심 있는 것만 찾아봤다면 이제 이번 주는 이렇게 보고서를 써라. 지금 제가 바로 이 보고서를 써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보고서를 쓸 거니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알아봐라 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이게 보고서나 제안서를 낼 때 한 번에 이렇게 샤샤샥 다 해야지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조금씩 해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주 할 거는 일단 뭐를 정하셔야 돼요. 떡볶이도 좋고 뭐 막걸리도 좋고 맥주도 좋고 외식 산업에서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내가 관심 있었던 분야 하나 정하시고요. 자, 그 메뉴의 장점들을 먼저 보세요. 지금 박지영 학생은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한식에 3개와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맥주는 그거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맥주 되게 맛이 없다 이거. 그래서 이거 뭐를 내가 판매를 할 제품을 결정을 했으면 이 제품이 무엇이 장점인지를 보셔야 되고요. 무엇이 단점인지를 먼저 보셔야지 서로는 뭘 깔지가 결정이 돼요. 건강한 거에 컨셉을 줄 것인지 가성비의 컨셉을 줄 것인지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를 보려면 그거에 대한 거를 잘 분석하셔야지 돼요. 그게 이번 주에 할 내용인 것 같아요. 너무 막연하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요. 누가 나한테 갑자기 3억 줬는데 3억 투자할 테니 뭐라도 한번 해봐. 너무 좋겠다 그러면 3억 투자할 테니 뭐라도 한번